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드디어 오늘 저녁 FOMC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최근 증시가 3일 연속 안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악재가 나와도 악재 선반영, 혹은 그 와중에 또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야 대박이다 대박, 이때까지 하락한 거 다 뱉어내, 요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부터는 좋길 바랄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부정적 전망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닥터둠, 뉴욕 증시 연내 10% 하락. 자, 닥터둠 루비니 교수를 알고 계신가요? 경제를 비관적으로만 본다는 그 사람이 남은 23년은 하락장을 예상한다며 할 수 있으면 공매도 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높은 유가, 인플레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성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연준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이 끝났다, 이렇게 예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확정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며 그 중심에는 유가가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플레는 인플레대로 잡지 못하고 성장은 멈추는,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증시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길이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조금은 부정적인 전망이 많아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속적으로 관련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협동 로봇 다음은 자율주행 봇. 자, 두산 로보틱스가 흥행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동 로봇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자율주행 봇이 그 다음 타자라는 의견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로봇은 대부분 지 자리에 고정되어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스스로 움직이기까지 한다면은 당연히 활용성이 무궁무진해진다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서 자율주행 봇을 이제 주목하기 시작한다면은 어떤 걸 봐야 되나 봤더니 바로 HD 현대 로보틱스, 요 친구가 서빙 로봇, 방역 로봇 등 자율주행 기반 로봇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이 친구를 들고 있는 게 또 HD 현대겠죠. 마치 두산이랑 두산 로보틱스 이 관계랑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에 HD 현대 로보틱스가 나중에 상장하니 많이 아니면 뭐 성장을 많이 하니 많이, 요런 얘기가 나오면은 두산이 최근 들어 급등했던 거 있죠. 거의 저점 대비 거의 한 80% 정도 올라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가 또 잡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HD 현대 이거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혹시나 뭐 나중에 상장하니 많이 요런 얘기가 나올 때 빠르게 잡아보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로봇에 대한 모멘텀은 슬슬 끝나간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 와중에 지속적으로 실적이 늘어나는 로봇주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이며 앞으로 또 테슬라에서도 테슬라봇 그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또다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최근 들어 좀 오버슈팅한 부분이 좀 잠잠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저점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해외 큰손도 투자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아시다시피 대여급이라고 불리긴 하는데요. 그런데 공모 규모만 보면은 4,200억밖에 안 되는, 어찌 보면은 뭐 그렇게 엄청 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옛날에 봤던 뭐 LG엔솔 그 친구들이랑 비교하기는 조금은 부끄러울 정도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공모주에 노르웨이 중앙은행과 싱가포르 투자청 등 이러한 국부펀드가 거액을 베팅했다, 이런 소식도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전 세계적으로 높고 두산 로보틱스가 그 안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소리겠죠.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 우리가 또 내일부터 청약을 하기 시작하는데 기리분들이 청약하시는 계좌에서 최대치를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가을 비가 내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비가 내린다는 소식입니다. 조금 많이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강풍 가능성도 있으니까 내일까지는 비바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날씨가 확 추워지는 걸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암 치료 관련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입자 치료를 받은 전립선 암 환자가 암 조직이 제거된 것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어제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입자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오늘 또 매우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자, 참고로 중입자 치료는 원하는 곳만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장기에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며 입원도 안 하고 부작용도 매우 적은 등 좋은 점만 가지고 있기에 꿈의 암 치료라고 불리는 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빵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모비스 2연상에 도착해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만 아직까지 단점은 이겁니다. 가격과 기계가 얼마 없다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는 의료보험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단점이고, 그리고 돈이 있어도 기다리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이것도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한 10년 정도만 지나면은 충분히 가격도 더 싸질 거고, 뭐 보험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의료보험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기기가 많아질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암은 과거처럼 큰 병이 아니게 되는 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미국 자동차 노조 UAW 측이 22일까지 중대한 진전이 없다면 파업 참여 공장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다시피 머스크는 활짝 웃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지금 UAW 파업은 전체 조합원 중 9%밖에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더 늘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끝날지 그리고 얼마나 장기화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자동차 업계에게는 당연히 큰 금액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네이버 종토방 이야기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 투자자라면은 한 번쯤은 들어가 보는 네이버 종토방. 그런데 저기 삼성전자 종토방 가면은 근데 1분에 진짜 글이 빠르면 몇십 개씩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은 전부 다 서로 읽을 수도 없는 그 정도의 많은 양이 올라오는데도 정치 관련 욕을 하면서 어그로를 끌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삼전 종토방은 한번 들어갔다가 안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반면 다른 기업들, 뭐 예를 들어 오늘 갑자기 급등한 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올랐나 궁금해서 들어가 봤더니 별 이상한 놈들이 지 단톡방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무슨 전화번호 혹은 사이트 주소 등을 딱 적어놓고 여기 들어가면 알려주니 많이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종토방 들어가기 딱 싫죠. 하지만 이제는 네이버 종토방,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죠. 네이버페이 증권 종토방에서 주주 구분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입니다. 마이데이터 연동을 통해서 내가 주주인지 아닌지 공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를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주가 말하면은 조금 더 신빙성이 가는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정보를 얻기에 도움되는 종토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머스크, 우리나라에 공장 하나만 지어줘. 자, 테슬라의 공장을 제발 우리나라에 지어달라 이렇게 외치는 국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테슬라가 제8공장을 올해까지 어디에 지을지 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이후부터 이러한 러브콜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장 최근이 언젠가 바로 튀르키예 대통령이랑 머스크는 45분이란 면담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얼마 전에는 인도 총리와도 이야기를 한 바 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테슬라 공장 유치에 나섰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노조 문제에서 자유로운 머스크는 제8공장을 어디에 지을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한국도 하나 지어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토레스 EVX 출시. 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토레스, 이제는 전기차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와중에 가격이 미쳤다고 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면 3천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며 1회 충전 시 4,0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다만 저렴하다 보니까 예상 가시죠. 배터리는 LFP 배터리를 사용을 했다고 하며, 자, 그래서 왼쪽의 디자인을 보면은 이 정도면은 뭐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고, 가격 또한 3천만 원대라고 하면은 사실 그랜저보다 더 싼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차가 그랜저급은 아니지만 전기차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진짜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인기를 끌지, 그리고 토레스가 결국 이렇게 가격 경쟁에 돌입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 전기차 가격은 어떻게 될지도 계속 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WCP 이건 사야 해. 자, 2차 전지가 최근 많이 힘듭니다. 아시다시피 2차 전지도 두 종류가 있었죠. 그 중 에코프로랑 포스코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이미 그 전부터 하락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반면 에코프로 친구들은 겉터 윗골의 음봉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벌써 두 달째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WCP 요 기업도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더니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칼날을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만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일부 2차전지 기업들은 가치주에 가까워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WCP에 대해서 목표가 9만원을 제시하며 다가오는 북미 진출에 집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WCP는 지금 고점 대비 36% 하락했으며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30%,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30% 성장하는 기업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와중에 펄을 보면은 올해 30, 이것도 뭐 저렴하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아무리 이제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적정가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6으로 떨어지며 그 다음에는 이제 20 초반까지 떨어지니까 당연히 지금은 이제 23년 연말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린 내년 펄을 봐야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거는 저평가가 맞다, 요런 얘기를 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바로 살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은 절대 바로 사면 안 되고, 최소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모든 게 다 정답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이 5일선이 21선을 다시 돌파할 때 그때부터 조금씩 담아 보던지, 혹은 바다 쪽에서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거터양이 터질 때, 최근 들어 5G 기억나시죠? 그런 흐름이 나타날 때 그때부터 담아 보던지, 그리고 또 그 와중에 혼자서 가는 건 안 됩니다. 혼자서 가면 힘이 없어요. 다른 2차전지 기업들도 같이 슬금슬금 고개를 드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만약 그런 타임이 오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조금씩 담아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해보고 당장 매수는 하지 말되 그래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2차전지 ETF 비슷한 게 또 나올까? 자, KB스타 2차전지 인버스 ETF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상장 당일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한 금액만 250억이 넘어 상장 당일 순매수 금액 중 역대 7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이렇게 인기를 끌었는데도 불구하고 ETF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이렇게 인기를 끌었으면 당연히 너도 나도 꺼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번 2차전지 인버스는 아무래도 최근 들어 2차전지 하락을 부추겼다, 이러한 비난 플러스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 모든 주식은 출렁출렁 하긴 하지만 결국은 우상향하는 게 정상이다 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2차전지는 오히려 그 가속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친구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서 ETF 업계에서 추가적으로 뭐 관련된 ETF를 빠르게 꺼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다만 개인적으로 그 업종의 대표적인 업종이 있잖아요. 뭐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쪽에 관련된 인버스 ETF가 있는 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야 이거는 지금부터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충분히 인버스 투자도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그 와중에 뭐 레버리지를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올리브유 올라유. 자, 국제 올리브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3월 기준 톤당 5,900달러였던 가격이 반년 만에 8,900달러까지 올라서 50%나 급등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기준으로 보면 작년 동기 대비 무려 130%나 높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올랐나? 바로 지중해 건조한 날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최대 생산국인 스페인은 평균적으로 130에서 150만 톤을 생산하는데 이번에는 61만 톤밖에 생산을 하지 못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비료값도 올랐고 튀르키예는 수출까지 중단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가격 압박이 조금 더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에서는 올리브유 절도 사건이 생길 정도로 올리브유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인스타카트. 자, 미국판 마켓컬리로 불리는 인스타카트가 나스닥에 상장했는데 대박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공모가 30달러 대비 12%가 상승한 33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개장 초반에는 약 43까지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 들어 ARM도 상장 첫날에 상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IPO 시장이 다시 깨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원자력 소송 끝난 건 아니다. 어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소송에서 한수원이 승소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원자력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안심하긴 이르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이번 판결은 절차적 하자를 꼬집었을 뿐 지재권에 대한 판단은 유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웨스팅하우스가 항소하고 다른 경로로 지속적인 문제를 따진다면은 여전히 악재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가 잘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매듭 짓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는데 연말 전에 좋은 흐름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유가를 예측하지 말라. 자,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유에 숏을 친 사람들, 인버스 산 사람들은 당연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겠죠. 참고로 최근 3개월간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ETN이 바로 삼성 WTI 곧버스 ET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은 야, 이거 유가가 더 올라갈 수가 없어 이렇게 베팅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 무려 1,300억이나 투자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러시아와 사우디가 감산을 선언하고 유가가 빠르게 오르자 지난 3개월 동안 이 ETN들은 급락을 했고 가장 적게 빠진 게 38% 하락이라고 하니까 언제 샀든 여기에 투자를 했다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항공권 가격 오른다. 폭증한 여객 수요에 더해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항공권 가격도 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항공료 물가 지수를 보면 국제 항공료 물가 지수는 125.89로 이는 2020년 대비 26%나 상승한 수치.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유가 때문에 그렇죠. 유류 할증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가장 많이 유료 할증료가 오르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인천 후쿠오카 노선이라고 합니다. 대한항공은 28,000원에서 38,000원으로 50%가 올랐고 아시아나도 23,000원에서 32,000원으로 37%가 오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은 거의 단기간으로 가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또 항공권 가격 아니겠습니까? 이 가격이 비싸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명절은 일단 철도 운행. 얼마 전 파업을 시행했던 철도 노조가 2차 파업에는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동안 교통 대란은 없고 다만 10월부터는 다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주 관련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흐름이 게임 같다. 최근 게임주의 주가는 높은 변동성을 띠고 있는데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네오위즈 출시 전에는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더니 갑자기 평가가 나오면서 급락하더니 출시 이후에 야 생각보다 괜찮다 매출 2위를 기록했다 요 이야기에 또 올라가더니 오늘은 5%나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코인 저리 가라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넷마블 또한 신작 공개 당일에는 14%나 급등했으나 다음날 다시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등 게임주의 변동성이 최근 들어 매우 큰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다올투자증권이나 부국증권은 몇몇 게임주를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다올투자는 네오위젯에서 실적을 고려해서 저점 매수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부국증권은 웹젠의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 대비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위 기업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